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5번째가 벌써 왔어요.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게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인 윤리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거로 얘기할 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면에서의 거룩함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때로 싸우고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것이 한 가정의 거룩함과 또 이게 나아가서 국가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국가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제가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세계적인 거룩함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적인 거룩함의 문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생학이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우생학. 자,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전적으로 우량하면 보존을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도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그 식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관리할 적에도 보면 그런 입장이고, 자연계의 흐름을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기를 때 시원찮은 놈은 버려버리거든요. 이런 개념처럼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생학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편의 음모가 또 숨어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 학생들 들어보세요. 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는 성병을 앓고 있어요.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각종 질병을 또한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낙태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자,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를, 선생님,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당연히 낙태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반응을 가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자, 베토벤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나는 피아노 교육.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난한 피아노 선생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나는 정말 너무 어린아이로서는 정말 힘든 그런 피나는 피아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런 과정에 22살 때 가난한 이 음악가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그 다른 형제들이 아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지 가정을 책임지는 그 역할이 막내인 베토벤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부양 역할을 22살 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고, 26살 때 드디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안정을 이제 꾀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28살 때 청력에 병이 생기면서, 귀에 병이 생기면서 32살 때 완전히 청력을 잃게 됐습니다. 베토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유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신앙의 힘이 그를 살리죠. 신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더욱더 작곡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악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생학적으로 따지면 이 베토벤은 아예 태어나더라도 죽였어야 됩니다. 우생학이라고 하는 말은 20세기경에 나왔지만 이미 고대부터 이것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항상 나쁘거나 나쁠 수 있는 유전자는 아예 싹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대의 스파르타이죠. 스파르타. 자, 건강한 아기를 낳으면 살려줬지만 장애 아이를 낳으면 계곡에다 갖다 버렸어요. 죽였어요.
그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이야기, 생물학 시간입니다. 자, 장애 아이를 낳으면 이 스파르타에서는 못 봐줘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버려요. 로마에서는 어땠을까? 로마에서도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나는 집안에서 남자아이만을 원해. 예. 가정을 일구고 일을 하고 뭐 전투에 나가고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자아이가 필요해.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20세기에 나치가 우생학을 따졌습니다. 인종을 구분합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산하 제한을 하여 또 그리고 언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합리화하고 강조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는 몇만 명을 죽였냐면 1000만 명을 죽였어요. 1000만 명.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이게 된 이유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 히틀러의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유대인하고 그런 그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싫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우생학적인 면이 있었던 겁니다. 우생학적인 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종족 아닌 다른 종족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 하류층, 불황인들 다 인정청소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인정청소했어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산하 제한, 장애 아이들을 살해하고, 파상풍 주사, 파상풍이라고 하는 건 이게 쇠 같은 녹슨 거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해서 잘못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나이 먹을수록 파상풍 주사도 맞으라고 해요. 그런데 여튼 저도 안 맞고 있습니다만은 파상풍 주사라고 속이고 사람들한테 불임약을 주사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의 절반이 애를 못 낳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인종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런 생각은 그런 나치니까 그렇게 했겠지. No.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 예를 들면 독일 이런 나라들도 20세기에 바로 이런 우생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질 때 지능을 따집니다. 백인이냐 흑인이냐 따지고 큰 체구냐 작은 체구냐 비만이냐 체지방이 얼마냐 이런 수준들을 따져가지고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해 봅시다. 장애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낳게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장애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장애인이 아닌 아기를 낳을 확률이 사실은 더 높답니다. 물론 확률상이죠. 근데 장애인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부족한데 그 아기를 낳아서 어쩌라고 사회에 또 맡기고 어떤 이런 책임적인 소재를 따지면서 우리는 낳지 마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베토벤은 또 죽었어요. 또 죽는 거죠. 참 이게 사회학적으로 고민인 거죠. 고민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항상 활동한다고 그랬죠. 세상이 여러분 호락호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 중에 일루미나티는 아예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뭐냐? 세계 인구를 지금 75억 명이라고 한다면 5억 명으로 줄이겠다는 거, 인구를 말살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그들의 계획에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럼 인구를 어떻게 감소시킬까?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죠. 자, 소극적인 방법, 결혼과 출산을 늦춰라. 이 사회에 일을 해야지. 일하다가 애도 늦게 나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여튼 결혼과 출산을 자꾸 늦추고 경제적인 위기 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불편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은 전쟁을 자꾸 일으키고 기아를 유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의 위기를 주장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를 하는 주 대상이 있죠. 인구 감소의 주 대상이 첫째는 저소득층, 저개발국,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 이런 거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씁니다. 이거 외에 이제 이들이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한 10대까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한번 소개도 해드렸지만 그 중에서 뭐 캠트레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딴 거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전쟁으로 그 7천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2차 대전으로 7천만 명 정도 죽었고 1차 대전은 2,500만 명 정도 죽었고 보통 2차 대전이 5천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7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천만 명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아야 되겠다, 길러야 된다 해서 아기를 이제 많이 낳다 보니까 베이비붐이라는 시대가 왔어요. 나라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애들을 많이 낳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1980년도 산업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다사는 아기를 많이 낳는 일은 빈곤한 것이다. 다사는 국가를 망친다. 해가지고 피임 방법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런 말을? 자, 근본적으로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아기를 못 낳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만든 단체가 유엔이, 여러분 유엔이 세계 어떤 공공의 이런 질서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진정한 방향성의 이 모임의 핵심의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유엔에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식량 위기가 오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피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세계의 식량 생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식량이 부족하지 않더랍니다. 우리 이 세계의 식량을 제대로 잘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00억 명 이상도 먹고 살 정도의 충분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죠. 조작을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생학을 얘기를 하면서 인구가 많아지면 안 되고 자꾸 죽여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로 따지면 비상국가 아닙니까? 한민족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제일 첫 번째 죽여야 될 대상이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이거를 사용해서 무지하게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대상이 누굴까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상은 인도죠. 인구가 많잖아요. 자, 산업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로 나온 것이 대두된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자, 산업사회에 이런 많은 산업들을 돌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고 이산화탄소 오존층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만들거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를 계속 거부하는 나라들 있죠. 특히 미국부터.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줄이는 방법 중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첫 번째 방법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자, CO2 이산화탄소를 줄일 때 뭘 줄여야 됩니까? 인구를 줄이라는 거예요. 인구를. 바로 인간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간을 줄일까? 아까처럼 얘기로 다시 또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미국 1달러 뒤에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 달러를 만들어내는 미국의 화폐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공공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에서 만들지. 이 화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거죠. 국가의 소유로 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 계약이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운영하는 그 민간 기업에서 화폐를 발행을 해요. 많이 발행할수록 미국 국가는 이 민간 기업에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얼마를? 1년에 70조, 100조씩을 주는 거야.
그 나라의 재정에서 100조를 빼가 70조, 100조를 빼가지고 이 기업에다가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이 민간 기업에. 그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니까 이걸 똑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야, 그 기업의 모든 것을 그 사든지 해가지고 국가 거를 만들어서 국가가 돈 발행할 때 돈을 왜 다른 기업한테 돈이 나가도록 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막죠. 못하게. 하여튼 1달러 뒷면에 자기들이 이 지폐 발행해서 나오는 게 피라밋과 보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죠. 모든 것을 보는 전시안이라고 하는 눈. 피라밋과 전시안 눈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들의 표시예요. 예, 그들 적그리스도의 표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주의자들이에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5가지를 철저하게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세계를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땅입니다. 땅. 옛날엔 땅. 그 다음에 금융. 세 번째, 에너지. 네 번째, 음식. 5번째, 질병. 요거를 통제하여 세상을 내 손아귀에서 조물락조물락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땅, 금융, 에너지, 음식, 질병. 자, 그럼 여러분, 세계 땅 부자가 누굴까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어. 세계 땅 부자는 많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런 기업이겠죠? 근데 그것들이 다 금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소유에 되겠죠. 땅 부자는 당연히 그들의 세력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세계에 이거를 돈을 쥐고 있는 사람, 금융의 핵심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언론,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슨 그 연예인들이 자기 뜨려면 누구랑 협력해야 됩니까? 그 문화, 돈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협력해야만 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해도 계속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왜? 그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억만장자,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억만장자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세계 경제적인 이런 위기가 막 일어날 때, 자, 자기가 돈으로, 이 사람들은 배팅하는 게 있죠. 펀드. 배팅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플러스일 겁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마이너스로 분명히 1차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60억 원을 60억 원, 제가 알고 있는 한 60억 원으로 투자를 했어요. 배팅을 했어요. 배팅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 6조 원을 벌었다. 단 3주 만에 6조 원을 벌었대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를 보고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배팅을 하면 돈이 쉽게 들어와. 아니 3주 만에 6조 원을 우리가 벌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인간적 계산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벌어요. 왜? 금융을 쥐고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에너지를 누가 움직일까요? 그 세력들이 움직여요. 세계 음식, 먹거리를 장악한 사람. 자,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장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질병 관련 의학을 장악해서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계 제약사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종묘 관련 씨앗을 심어야만 뭐가 나잖아. 씨앗을 관련하는 게 종묘인데 이 종묘 관련해서 90%가 외국인들에게 다 넘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몬산토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유전자 조작 GMO 식품이 우리의 식탁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해성이 확인된 거예요. 이거를 먹고 2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되면 병이 생겨요. 근데 이 검사 기관에서는 2개월까지만 검사해요. 2개월 이후까지도 검사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2개월까지만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네? 야, 이거 괜찮아요. 먹어요. 하는데 사실은 2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GMO 식품이 들어와서
이게 여러 모양으로 조작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게 국민들이 먹게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통제를 안 하죠. 왜? 이거에 관련된 그 농식품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계열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 안 하죠. 몬산토가 조작종 종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만들면서 그 방향이 뭐냐면 모든 이 세상의 농업을 파산시켜라는 거야. 모든 농부들을 자기들의 기업에 종속시켜라는 거야. 그래서 농약을 자기들이 만드는 농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종자를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농사를 망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독성 물질이 너무 강하게 가지고 이 농약을 쓰면은 제대로 이 자연 농법처럼 우리를 살리는 농법이 아니고 죽이는 농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녹색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식량을 통제하고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NA를 조작하죠. 이게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GMO 식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확대시키느냐? 바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유대인입니다. 우생학 관련자입니다. 우생학.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앞에 서서 대중을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백신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산화탄소의 핵심이 뭐라고 써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죽이면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생학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흐름인데, 이걸 빌 게이츠가 강연을 하고 다녀요. 이게 나치가 했던 일인데 이 빌 게이츠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하고 인도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의학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경부암,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 이런 것들을 주사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백신을 맞췄더니 오히려 수만 명이 죽고 병신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세운 아프리카하고 인도 같은데 이 의학재단 다 쫓겨나고 지금 소송 중이라는데,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대. 왜냐면 이게 돈만 가진 이 사람들이 변호사 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좋은 약들을 개발하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병이 점점 많아질까요? 왜 아이들을 갈수록 낳지 못할까요? 왜 젊은이들의 정자는 약해져 갈까요? 왜 결혼은 자꾸 미뤄질까요? 아이들의 숫자는 왜 줄어들까요? 나쁜 음식, GMO 식품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와 교육 여건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 몬산토하고 거대 제약회사,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운영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거보다 지금 10배가 강한 그런 바이러스가 중국에 출현했다. 그 다음에 돼지 바이러스와 연관해가지고 사람에게 없는 바이러스까지 지금 중국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지금 중국은 홍수, 우박도 계란만하게 떨어지는데 이 계란이 모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겼어요. 한여름에 왜 눈이 내리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우한 지역에 말이죠. 그 화장터를 운영했어요. 항상 시신을 태울 수 있는 별도의 40개 정도의 이동용 화장터와 우한 지역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그 화장터하고 이걸 운영해가지고 이거를 24시간 이 40개만 이동용 화장용만으로도 200톤을 하루에 태울 수 있답니다. 200톤의 시신.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 환자를 태웠어요. 태우니까 이 하늘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황 단백질이 많아지면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산화황이 많아지면 여기에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한여름에 빙하기가 돼서 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저기 메뚜기 오죠. 지진 일어나는데 지금 지진에다가 화산까지 지금 걱정이죠. 지금 백두산 옆에 그 중국에서 죽었다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산 밑에 마그마가 들썩이고 있는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마그마가 충전된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그게 터지면 연결해서 백두산까지 또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남부의 폭우가 100년 만에 폭우가 왔죠. 위쪽에 다시 100년 만에 폭우가 왔죠.
그 댐들이 그 물들을 못하니까 감당 못하니까 막 방류를 시작했는데 이게 방류를 하다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이제 터지는 거죠. 그 중국이 한 반이 쓸려 나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일어나면서 인류가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에서 제일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삶이 힘든 거예요. 인도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많아. 근데 모이지 말라고 막 몽둥이하고 떼뚜드러 패면서 막 그러니까 아니 나는 먹을 게 없어.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 오늘 벌어야 내가 먹고 사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막 몽둥이 때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인권, 자유, 평화,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명령을 따라야만 너희 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이 세계가 적절한 유엔의 활동으로 나아질 것이다. 금융 시스템을 잘 아는 이들로 인해서 그 국가의 운영이 잘 안정될 것이다. 사회가 경기의 흐름과 세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발전할 것이다. 산업과 농업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인해서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착각이에요. 의외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아주 평범한 그냥 이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 세계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은 결코 그렇게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고 무서운 음모가 숨어져 있고 그리고 우생학적으로 인류를 통제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혼돈, 국가부도, 금융과 교육 파괴 모든 것이 흔들리게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눈을 뜨고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깨닫고 소망을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다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예요. 세계의 거룩성.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잡혀있다. 그거를 우리는 못 보고 살아왔을 뿐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들여다보면 세계는 그들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카페에 가면 다시 볼 수도 있고 그 설교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도 하시고 또 이웃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해서 볼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갑니다. 세계의 거룩성을 고민합니다.